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엠마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로 전 재산을 잃었다가 경매로 5채를 낙찰받은 신영주입니다. 아니, 경매로 전 재산 잃으셨다고요? 네. 무슨 소리죠? 사업을 할 때 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에게 그 저의 사업을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계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을 네. 제가 드렸었는데 그 돈을 자기의 뭐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을 하면서 제가 대출 받았던 것들을 못 갚게 되면서 어머. 경매로 이제 전 재산이 날아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심영주 대표님을 초대했던 이유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과거에 네. 사업체를 잃으셨다고 경매로. 네네. 그래서 이분 스토리 되게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모셨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 그러면은 경매로 이제 사업체를 날리셨던 분이 어떻게 또 경매를 이렇게 정복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경매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야 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거를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 거나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기 이전에 이제 그거를 도와준다는 사람의 말을 너무 믿었던 거죠. 아, 제가 저의 금전적인 주도권이나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첫 번째 실수였고요. 패닉에 빠졌었던 게 네. 모든 걸 잃게 된 계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한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한동안은 법원에 가는 것도 무서웠고 어. 경매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진짜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니면 경매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제 궁금해졌어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매라는 얘기랑 조금 이제 건너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는 네. 분들이 많죠. 왜냐면은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진짜 경매로 잃어보시고 다시 경매로 재기하신 분도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정말로.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궁금한 거는 경매라는 게 뭔지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다들 경매로 뭘 싸게 낙찰받아서 어떻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 네네.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일단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지금 많거든요. 재작년에 영끌족들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완전 영혼을 끌어담아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가장 높은 가격에.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지금 그때는 뭐 2% 3%대였는데 지금 5% 2%대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 당시에 3%의 그 고정금리로 했다면 지금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2%의 변동금리를 했을 경우에는 은행의 이자율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2%면은 1억에 2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1억에 200만 원이 2%니까 그러면 1억을 받았는데 2%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몇만 원만 내면 그쵸, 20만 원도 안 되는 네. 돈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0억을 대출 받았다. 그럼 200만 원 정도면은 내 소득이 뭐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가능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5% 6%로 올라가면서 600만 원, 70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대출금 갖고 나면 아무것도 쓸 게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경매 물건이 막 쏟아진다라고 네네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못 갚게 돼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은행에서는 너의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몇 개월은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또 이자가 쌓이거든요. 네. 그럼 못 막으면 이제 경매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매 물건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게 네. 경매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얼마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들 사업하시는 네. 사장님들이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좀 해보시는 걸 추천하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이 내가 경매받을 수 있는 물건의 2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뭐냐면 네. 2억짜리 빌라를 낙찰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내가 초기 비용이 얼마 있어야 되냐? 그러면 2억짜리에 20%가 있어야 되는 거죠. 4천만 원이 있으면 가능해요. 감정가가 처음 100%로 나왔을 때 대부분 입찰을 안 해요.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매에서 내가 이걸 낙찰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네네. 입찰계를 쓰는데
그걸 입찰이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가려는 물건에 10명이 입찰을 했을 때 내가 1등을 했으면 그 물건을 낙찰을 받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제일 높은 금액 네. 들었을 때 낙찰 받는 내가 제일 거군요. 높은 금액을 썼을 때. 그러면은 네. 당연히 비싼 걸로 비싼 돈 내고 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100%에는 이제 네. 거의 입찰을 안 하고요. 아. 100%에도 요즘엔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몇 프로대 많이 입찰이 되나요?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가 들어갔는데 감정가 100%를 이제 신권이라고 하거든요. 신권 경매가 나왔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그럼 그걸 유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그래서 요새 막 찾아보니까 뭐 3번 유찰됐다 막 네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번 유찰할 때마다 2억이면 2억에 20%가 떨어져요. 아.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 경기 네. 요 안에서도 경기에서도 이제 20%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30%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20%가 떨어지는 지역이 이제 과천, 안양 이런 쪽, 강남과 가까운 쪽은 이제 20%가 떨어지고 네네. 나머지 이제 경기도 지역은 이제 30%가 떨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몇 번씩 진행될수록 계속 30%씩 네, 떨어지는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 그럼 이제 한 번 유찰돼서 20% 떨어졌다. 그럼 2억에서 20% 떨어지니까 1억 6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세가 2억인데 1억 6천에 사면은 정말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금액이 20억이었을 때 아. 그러면은 4억이 싸게 사지는 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금액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나겠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이 경매에 도전하는 걸 추천하시는지.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이 있다. 네. 5천만 원이 20%라고 생각했을 때는 2억 5천짜리 빌라를 낙찰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억 5천짜리 빌라 중에 잘 팔릴 만한 곳을 찾아서 이제 넣으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감정가가 2억 5천인 거가 유찰이 됐을 때는 네. 더 싸지잖아요? 그쵸. 네. 내가 그 가지고 가려는 물건이 네. 예를 들어 2억 5천인데 나는 5천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낙찰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네. 그러면 좀 한 번은 유찰된 걸 추천하세요? 그럼요. 한 번은 유찰된 거 추천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그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이 네. 이슈가 돼서 네. 많은 지역이 이제 재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모아타운 뭐 이런 얘기 엄청 네.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100%였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억 정도 투자해서 내가 빌라를 샀는데 7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팔고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파트 조금 더 좋은 거를 낙찰을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매매로 싸게 나온 금매를 잡아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지금 보통 주거 형태로 많이 얘기를 네네.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오피스 회사를 네. 만약에 내가 우리 사업장을 갖추고 싶다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더 좋지 않나요? 더 사실은? 좋죠. 네. 왜냐하면 임대 수익을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냥 월세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네네. 생각해보면 우리 건물주 사장님을 위해서 이자를 지금 대신 그렇죠. 맞아요, 은행 이자 맞아요. 대신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어디선가 많이 주워들은 거예요. 이제 월세를 내지 말고 이자를 내면서 살아라.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네. 이걸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덜컥 하기가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신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진짜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경매를? 아, 경매 일단 네. 법원에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서 네네. 보아도 될까요? 네. 법원 경매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디로 서치를 가야 돼요? 해보시면 네. 국가에서 하는 법원 경매가 있어요. 여기 이건가요? 네, 대법원 경매. 네네. 무료지만 네. 살짝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게요. 네, 그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해야 되나요? 네, 로그인을 하고 보면 되는데 로그인을 했어요, 지금. 네, 그러면 가입을 여기 했고. 이제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법원마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면 여기 용도별로 이제 검색이 있어요. 내려보면 아파트 있고 예를 들어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럼 강남구 청담동 연세 리버빌 요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17억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3번 유찰돼가지고 9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 이제 근데 여기가 대지권이 미등기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지권이 등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지 지분이 없거나 아니면 사용 승인을 못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건물이 태어났을 때 얘가 자격 미달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이 건물을 이제 입주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써도 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는 그거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지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이제 요 건물로. 네.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대지권이 미등기라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대지권이 없다는 거는 건물은 있지만 땅은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고 와, 이렇게 큰 건물이 그럴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는 11억이지만 청구한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쪽이죠. 은행이든 개인이든 이 사람이 이제 11억을 받기 위해서 이걸 경매에다가 넣었어요. 이제 이 건물의 가치죠. 네. 가치가 17억 5천이라는 얘기인데 와, 대지권도 없는데도 17억이 네, 나네요. 17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걸 봐야 되는 권리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든가 여기 이제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제 네네네네. 이렇게 올려 보시면 네.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이 건물에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네. 쭉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것도 다 다 다른 거 달라졌어요. 나왔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나와요. 음. 현황조사서랑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네. 이 현황조사서는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건물을 지금 실제로 가봤더니 어떠한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건물이 아파트로 나왔지만 오피스로 쓰고 있었다. 근데 오피스인데 아파트로 쓰고 있더라. 근데 뭐 세입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올려주는 건데 네. 요것들은 이제 경매 그 사이트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네네네. 이 법원 사이트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네. 이제 사설 사이트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처음 이제 법원 네네. 경매 검색 이렇게 들어가면 네. 이제 이 법원 경매에서 네. 경매 사이트라고 치면은 여러 네. 가지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 옥션, 옥션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네네네네. 광고를 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료 사이트도 있고 유료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네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인터페이스가 나랑 맞는다 하면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일단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하면 네. 회원가입을 하게 돼 있고 로그인하면 한 달 정도 무료로 볼 수 있나 일주일 정도 일일 무료 체험 이런 거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한번 하루 동안 이제 내가 무료로 보고 네. 괜찮다고 하면 보시면 되고 일단 저희 회사에서 하는 네. 사이트 무료로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경매 검색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 일정별 검색이 있고 네. 뭐 법원별 검색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도로 보고 싶다. 그럼 지도 검색으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강남구에 있으니까 네. 서울시 네. 이제 강남구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역삼동. 그래서 물건 전체, 물건 종류는 아파트, 빌라 등등등 되게 많은데 네. 지금 여기 전체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다세대 빌라, 뭐 유찰 4회, 뭐 4회 이렇게 있거든요. 이 동네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찰 4번 들어간 거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3억인데 1억까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여기를. 그러면 이 사람이 역삼동 드림캐슬이라는 이제 네. 이 빌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금 3평밖에 안 돼요. 토지는. 그리고 이제 집은 원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룸. 6평이네요. 네. 네. 네, 원룸인데 지금 위치랑 보면 이제 사진을 쭉 볼 수, 이걸 누르면 이제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이 동네 어디에 있고 뭐 위치는 여기고 뭐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 이 법원의 사이트도 이렇게 돼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실 하나 방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구조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전자지도를 들어가면 네. 이 동네 어딘지 이제 나와요. 개나리 공원 있는데 어디 근처다. 여기 바로 옆에 개나리. 네네. 요 근처네요. 그러게요. 네. 이 근처에. 요 좀 근처에 가는데. 이제 요 집이 나온 거죠. 그럼 이제 감정 평가서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이 가격이 매겨진 네. 스토리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아. 그래서 이 감정 평가사가 네. 이제 이 건물은 뭐 몇 3억 년도에 2천. 이 3억 2천인데 왜 3억 2천이 됐냐. 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러저러해서 3억 2천이다라는 걸 이제 쭉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현황조사서랑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네.
현황 조사서를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이 건물이 여기 이 건물인데 이제 점유 관계, 그러니까 세입자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누가 살고 있고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강민채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 네. 이제 확정일자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고 네. 이제 집으로 쓰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전입은 이때 했대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뭐 못했다. 가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걸 이제 그 현황을 조사한 거고 매각 물건 명세서는 뭐냐면 네. 이제 전유 부분의 등기사항을 증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제 요즘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야지 허그해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날에 뭐 보증금이 증액이 됐고 1,100만 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보증금 2억 3,100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임차권자로 이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임차권자가 있고 임차인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왜 두 명이 있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점유 부분이 이 호수 하나에 왜 두 사람이 그러게요.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같이 사는 건가?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들어온 날짜는 네. 다르네요. 또 들어온 보니까. 날짜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확인이 안 돼, 가봤는데 확인이 안 되거나 이제 서류상으로 두 명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제 입찰을 안 한 거죠. 아. 내가 떠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나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네. 많이 유찰이 쭉 내려 보시면 네네네. 이제 이 주변에 매매 시세가 나와요. 이 동네에 요런 비슷한 건물들은 얼마다. 와, 3억 9천. 그리고 거래는 얼마에 거래가 됐었던 날, 건축년도 이런데 거래는 이렇게 됐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임차권자가 2명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주소지 이전은 안 했지만 이사를 간 상태인 거로 보이고, 아. 네. 근데 주소지에는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전유 부분이라는 이제 이 호수 하나,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세로 살고 있는 이 부분에 보증금 이만큼의 전세가 있는데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요. 또 OX가 있는데 대항력이 있으면 뭐냐면 네. 내가 낙찰받으면 이 금액을 이 사람한테 물어줘야 돼요. 2억 3천 100만 2억 3,100만 원을 이 사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금액에 1억 3천에 낙찰을 받아도 이 금액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 했을 경우에는 지금 결국 3억이 네. 3억 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올 거라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권리 파악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런 거 사면 큰일 나겠네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보통은 너무 싸서 샀는데 임차권자가 있고 임차권이 대항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더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경매비 물어줘야 되죠. 등기비가 또 들어가죠. 이거 네. 이제 서류 작업하는 그 비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세입자 돈도 물어줘야 되면 3억으로 그냥 여기 동네에 있는 거 그냥 부동산 가서 살 수도 있는 돈을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네, 사는 네.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아. 이제 이렇게 파악을 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그냥 네. 싸다고 살 게 아니라 경매를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권리도 중요하지만 안 팔리는 지역에 사면은 네.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쵸, 문제가 되죠. 네, 나도 살기 싫은 지역에 네. 싸다고 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안 살기 되니까. 싫고 네. 내가 살기 싫다면 남들도 살기 싫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 거를 샀는데 안 오르는 거죠. 그쵸. 안 팔리는 지역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 경매를 좀 진짜 진지하게 이런 분들을 좀 배워보면 좋다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 자본이 너무 적게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억 미만의 돈이 있는데 이 1억 미만으로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주식은 잘 모르겠고 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빠른 시간에 굴릴 수 있을까? 좀 큰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분들은 경매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는 이제 경매를 추천드려요. 경매 너무 모르겠다. 그 경매가 뭔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무료 특강 신청서가 나갈 텐데 그 무료 특강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왜 경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의 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금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물건이 얼마가 있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또 제공해 드리니까 무료 특강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특강을 신청하시고 무료 특강을 들으시면 수강자 혜택 자료로 경매 초기 투자 비용 계산할 수 있는 엑셀 시트를 드리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금액과 내가 낙찰받고 싶은 물건의 금액을 넣으시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출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리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너무 받고 싶어요. 네.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또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영주 대표님 모셔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새로운 주제여서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아예 태어나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경매라는 말은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또 경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대표님 한번 더 초대를 해서 더 깊은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표님 모셔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